밖에서는 폭풍이 맹렬히 몰아치며 마치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이 황무한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숲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집의 오래된 나무 벽을 세게 때렸습니다. 안에는 겨우 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낡은 담요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깜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어머니 수연 씨는 흔들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마르고 창백하며 가끔 기침을 한다. 그래도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힘없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쁨으로 인해 끊어졌다. 우리는 많은 폭풍을 겪었잖아요? 승현은 엄마의 가슴에 깊이 파묻혀 작은 팔로 담요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젊은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이번 폭풍은 이전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이 작고 허름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이 둘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연 씨의 병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병세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다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강풍이 휘몰아치며 울부짖었고 정원에서 나무들이 삐걱거리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승현은 몸을 웅크리고 작은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그때 큰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밖에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가렸다. 승현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찡그린 얼굴도 보였어요. 이런 폭풍우 속에 누가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수연 여사는 아직 호흡이 약했지만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승현아, 누구인지 보러 가봐. 승현이는 망설였다. 그 소녀는 겨우 5살이었고 그가 차가운 나무 바닥에 발을 딛자 그의 작은 발이 떨렸다. 그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어두운 눈은 두려움으로 깜박였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발끝으로 오래된 나무 문을 향해 다가갔고 손잡이를 움켜쥔 손은 떨렸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옷을 벗고 용기를 내어 천천히 문을 열었다.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새까만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각진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물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며 입술은 추위로 보라색이 되었다. 그는 몸을 꼭 껴안았고 온몸이 떨렸다. 제발 들여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남자가 추위로 인해 목소리가 쉰 채로 말했다. 승현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수연 여사는 비록 약해졌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를 들여보내라, 아들아. 승현은 잠시 주저하더니 다시 문을 더 활짝 열었다. 그 남자는 지쳐서 거의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 나온 물이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승현은 나무 바닥을 두드리며 재빨리 낡은 수건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그 남자는 그것을 받고 젖은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았다. 그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저와 어머니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차가 길에서 고장이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약해 보이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폭풍이 불면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필요해요. 승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리긴 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평범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수연 여사는 가볍게 기침을 하며 말했다. 승현아, 그 사람한테 마른 옷을 좀 가져다 줘.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입었던 옛 옷을 가져와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고 그의 눈에는 놀란 빛이 번쩍였지만 재빨리 감췄다. 남자는 여전히 어머니 옆에 뿌리째 굳게 서 있는 승현을 내려다보며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마침내 그는 낮지만 다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도연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뭐니? 승현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했다. 승현.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애정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계속 엄마 품에 안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솟아올랐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해서 사나웠지만 진짜 소식은 바로 이 집 안에서 천천히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집 안은 울부짖는 바람 소리와 나무 벽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도연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아직도 약간 떨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옆 나무 의자에 앉아서 단순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물건 몇 개만 있었고 한 구석에는 약품과 지저분한 종이가 가득했습니다. 수연 여사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수연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숨은 날카로움이 엿보였다.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직장에 갔지만 폭풍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제 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고장 났고 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을 볼 때까지 계속 걸었고 감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생각의 기색이 엿보였다. 승현은 여전히 이 낯선 남자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서도 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 소녀는 겨우 5살이지만 매우 예민합니다. 도연 삼촌에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배고프세요? 수연 여사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배고프네요. 승현은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집 구석에 있는 작은 난로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집어들고 저녁으로 남은 묽은 죽을 퍼 담았습니다. 스토브에 붉은 불씨가 몇 개만 남아도 죽을 데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는 멀리서 그 소년을 지켜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정말 좋은 소년이구나. 승현은 대답하지 않고 단지 죽을 저어주는 데만 집중했다. 잠시 후 그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입으로 불어식힌 다음 벽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서서 소년을 바라보더니 그릇을 집어들었다. 맛있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대 근처에 섰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의 의문이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까? 왜 그 손에는 긁힌 자국이 있나요? 왜 출근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은 형식적으로 번쩍였을까? 수연 여사는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했는데 길게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승현은 곧바로 달려가 엄마의 팔을 꼭 껴안았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도연 역시 깜짝 놀라 죽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괜찮으세요? 도연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 여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몸이 몹시 약해 보였다. 도연은 집 구석을 흘깃 보았다. 거기에는 구겨진 약병과 처방전이 놓여 있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질병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으세요? 도연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여사는 베개에 기대어 지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연구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해숙해진 얼굴을 바라보다가 승현을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검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 집에서는 폭풍우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려움까지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죽그릇을 들어 작은 숟가락으로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매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친절한 태도였지만 소녀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겨우 5살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와 다르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남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밖의 폭풍은 아직도 울부짖고 있었지만 승현의 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밤새도록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문틈으로 불어왔고 비는 마치 모든 것을 물에 빠뜨리려는 듯이 깨지기 쉬운 지붕 위로 쏟아졌다. 작은 방 안에서는 석유 램프가 깜빡거리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도연은 방구석에 앉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했다. 승현은 어머니 옆에 앉아 커다랗고 둥근 눈으로 낯선 남자를 응시했다. 수연 여사는 피곤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녀도 도연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평범한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긴장한 표정을 짓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고 더 이상 물어볼 기력도 없었다. 폭풍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여전히 많이 비가 올 것입니다. 수연 여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입고 있는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아침까지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베개에 기대앉아 지친 듯 눈을 감았다. 승현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도연에게로 돌아섰다. 무슨 걱정이냐? 도연은 깜짝 놀랐고 아이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의 날카로운 눈이 살짝 깜박였다. 그는 잠시 승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 면은 5살짜리 아이의 혼란이었고 다른 한 면은 상대방이 숨기려고 하는 비밀이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승현은 믿을 수 없었다. 소녀는 그가 계속 밖을 바라보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몸을 웅크리고 담요를 꼭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승연아 라고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여기에서 살면서 보통 무서워하시나요? 승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도연은 오랫동안 소년을 바라보다가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지 않나요? 승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검은 눈은 진심을 담아 반짝였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바오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승연은 뛰어올라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도연 역시 즉각 긴장하며 무의식적으로 의자 손잡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수연 씨도 힘없이 눈을 떴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조용한 밤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고 비 소리도 아닙니다. 누군가 저기 있어요. 도연은 즉시 일어나 눈을 번쩍였다. 승연도 엄마를 꼭 껴안았다. 그의 작은 심장이 가슴에서 힘차게 뛰었다. 수연 여사는 몸이 약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은 정신이 맑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뒤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며 머리를 살짝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소음. 이번에는 현관 바깥 젖은 땅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문걸쇠에 살짝 닿았고 그의 눈은 차가워졌다. 누구야? 그는 낮지만 조심스러움이 가득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연은 엄마의 셔츠를 꽉 움켜쥐고 숨을 멈췄다. 수연 씨 역시 겁이 났지만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은 잠시 주저하더니 천천히 걸쇠를 당겨 문을 살짝 열었다. 밖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오면서 석유 램프가 깜빡거렸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내다보며 누군가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다. 아무도 없었고 마당에 있는 바나나 나무 그림자만이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조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현관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였을 거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수연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승연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세 사람 모두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위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폭풍은 가라앉았지만 작은 집에 있던 세 사람은 여전히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승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 소녀는 아직도 기억한다. 방금 현관에서 들렸던 소리를. 그는 도연 삼촌의 말처럼 그저 나무가지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믿지 않았다. 도연도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걱정이 있는 듯했다.
승현이가 살짝 일어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삼촌, 아직 안 주무셨어요. 도연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소년의 커다랗게 뜬 눈을 마주쳤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아직 졸리지 않아요. 승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도연은 깜짝 놀랐다. 그는 소년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5살짜리 아이였지만 눈은 밝고 총명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승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요. 저는 외부만 돌보겠습니다. 승현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다시 물었다. 길을 잃은 사람 같지 않아.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은 잠시 깜빡이다가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불을 승현 위로 다시 덮어주었다. 너는 똑똑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자러 가. 내일 아침은 괜찮을 거야. 승현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돌아섰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그는 도망치고 있지만 폭풍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숨길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하늘은 이슬비처럼 흐릿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진흙투성이의 땅을 감쌌다. 승현은 엄마보다 먼저 깨어났다. 그는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한 후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연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피곤해 보였다. 수연 부인이 가볍게 기침을 하자 큰 남자와 작은 남자가 모두 돌아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짚고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다. 기분이 어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연 여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직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승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녀는 엄마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엄마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쌓인 약품을 흘깃보며 제가 약을 더 사오러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수연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익숙해졌거든. 도연은 주먹을 살짝 꽉 쥐었다. 이 대답은 이상하게도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일어나 문으로 갔다. 승현은 급히 그를 쫓아가며 조심조심 말하는 목소리로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 도연이 뒤돌아보자 승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밖이 어떤지 보러 가. 멀리 가지 않을 거야. 승현은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땅에는 웅덩이가 남았다.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라도 하듯 하늘 전체가 어두웠다. 그는 현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폭풍을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숨어 있고 그 사람이 그를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승현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도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는 이 순간만큼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도연은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가슴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조용한 듯 보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군가 여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승현은 문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어두운 눈은 여전히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앞마당 망고나무 근처 웅덩이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계단을 내려가 몸을 굽혀 검은색 금속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칼을 휘감은 뱀이라는 작은 상징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는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도연의 목을 스쳐 지나갔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여기 서 있었고 누군가 어젯밤 이 문으로 왔습니다. 도연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돌아갔다. 승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연 삼촌, 소녀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거야. 승현은 목소리에 살짝 두려움이 묻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알아요. 도연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승현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손을 가볍게 소년의 어깨에 얹었다. 승현아, 너는 정말 똑똑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알면 안 될 것들이 있어. 너와 내 엄마가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아. 승현은 입술을 깨물고 도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여기에 오나요?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어쩌면요? 라고 대답했다. 이때 수연 부인은 집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니 승현과 도연이 대화하는 것이 보였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약해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은 일어나서 돌아서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매. 나는 그저 여기 피해가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수연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심호흡을 한 후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내일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연은 말이 없었다. 승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도연이 라이터를 숨겨둔 주머니를 힐끗 보았다. 그 소년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의 의문이 떠올랐지만 무엇보다도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으로 들어와 작은 집 안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승현은 엄마 옆에 앉아서 눈을 뜬 채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평온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진 듯합니다. 도연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나사가 박힌 석유 램프를 조용히 고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떠나면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승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도연 삼촌, 친척이 있나요? 도연은 잠시 멈췄지만 다시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기쁨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혐오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갑자기 수연 씨가 큰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승현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도연은 즉시 일어나 달려가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계속 참을 수는 없어. 도연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수연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피곤해 보였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익숙해지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야. 수연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먼 슬픔으로 빛났다. 달릴 돈이 없어요. 아빠는 당신과 조금 더 오래 지낼 수 있을 뿐이에요. 승현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수연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네, 노력해 볼게요. 도연은 어머니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광경을 보자 무시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마당 바깥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섰고 승현도 놀란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저기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라이터를 꽉 쥐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젖은 진흙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서 있었는데 그냥 떠났어요. 도연은 모든 신경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왔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는 문을 닫고 잠근 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수연과 승현을 바라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수연 씨는 그를 바라보았고 승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 삼촌. 승현이 나지막하게 불렀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쁜 놈들이 오는군요. 도연은 심호흡을 한 뒤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그는 승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나는 누구도 너희 둘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알겠어? 승현은 입술을 깨물더니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도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어두운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을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문 쪽으로 걸어가서 낡은 커튼을 조심조심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진흙 위에 발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발자국을 남긴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흙길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며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휘파람을 불며 집안으로 쌀쌀한 기운을 실어왔지만 다른 소리는 없었다. 발소리도 자동차 엔진 소리도 없었다. 승현은 엄마 옆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엄마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매우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여사는 힘없이 말했고 긴 기침으로 인해 목소리가 쉰 상태였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은 돌아섰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해졌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데려갈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이 주변에 당신이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연 여사는 눈살을 찌푸린 후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친척이 없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죠.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그냥 여기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승현은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물었다. 도연 삼촌, 당신은 좋은 사람이세요? 나쁜 사람이세요? 그 질문에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천천히 승현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승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그 순진한 눈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승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일어섰다. 너희 둘을 두고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약속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내 말을 들어야 해. 알았지? 승현은 입술을 깨물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심호흡을 한 후 수연 씨를 돌아보았다. 걸을 만큼 힘이 세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업어줄게. 수연 여사는 피곤함이 묻어나면서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갈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 거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오늘 밤 떠납니다. 승현은 눈을 크게 떴다. 나쁜 놈들이 정말 돌아올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문 밖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여전히 나무 사이로 울부짖으며 불 때, 세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승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작은 발은 아기가 젖은 땅을 밟았습니다. 도연은 앞으로 걸어가며 그의 눈은 주변을 쉴 새 없이 살피며 경고를 기다렸다. 그들은 집 뒤에 있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는데 길에는 울창한 대나무가 전망을 부분적으로 가렸다. 곤충의 지저귐과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어둠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다른 발소리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대나무 숲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의 어둠은 신비한 장막처럼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나무 사이로 휘파람을 불며 대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마치 수천 개의 속삭임이 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도연은 굳건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앞서 걸어갔다. 그는 주의를 끌만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승현은 두려움으로 손이 차가웠지만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 씨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매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지만 도연이 걱정하는 것은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사람들이었다. 얼마간 걸어가던 수연 여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도연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고 호흡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가득했다. 수연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승현은 당황했다. 엄마, 도연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하거든. 그는 몸을 굽혀 수연 부인을 조심조심 등에 업었다. 승현아, 넌 내 곁에 꼭 있어야 해. 길을 잃지 마, 알겠지?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작은 다리는 따라잡기 위해 빨리 움직였다. 그 소녀는 셔츠를 꼭 움켜쥐었고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갑자기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즉시 멈췄다. 승현도 몸을 굳히고 눈을 크게 뜬 채 뒤돌아 부러진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근처에 누군가 있습니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숲이 그곳을 뒤덮고 소름 돋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다른 소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승현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더 빨리 가, 뒤돌아보지 마. 승현은 숨을 멈췄고 걸음을 빨리 옮겼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걸어가다가 마침내 멀리 있는 작은 나무집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서 잠시 쉬어가자.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다. 나무집은 숲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수연 씨를 구석에 앉혔다. 승현도 재빨리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수연 여사는 힘없이 눈을 뜨며 아들에게 위안이 되는 미소를 짓고자 했다. 도연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문과 창문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꽤 튼튼했지만 먼지가 가득하여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아주 신선한 신발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보다 먼저 누군가 이곳에 와 있었고 그가 옳게 추측했다면 그들은 아직도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뒤돌아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고 흔들리는 나무 문을 계속 바라보았다. 밖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무 집은 숲 한가운데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모든 것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 근처에 서서 주머니에 작은 칼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먼지 낀 나무 바닥에 난 신발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발 자국은 생생했는데
이는 누군가 먼저 이곳에 왔었다는 뜻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연 여사는 벽에 기대어 앉아 숨을 크게 쉬었다. 승현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뭔가 매우 위험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승현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뒤 조심스럽게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래된 커튼을 살짝 들어올려 밖을 내다보세요. 밖은 새까만 어둠 속이었고 대나무 잎만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치더니 집 문이 갑자기 삐걱거렸다. 승현은 깜짝 놀라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문 바로 바깥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칼을 손에 꽉 쥐었다. 그들이 여기에 있어요. 공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승현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다. 소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도연 삼촌 쪽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어머니와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부드럽게 손짓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서 나무 문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가볍지만 실제적이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 도현의 온몸이 굳어졌다. 승현 역시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마치 터질 것 같다. 수연 여사는 도연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 남자가 길 잃은 동물 이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가. 내가 끌고 나가게 하지 마.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는 승현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속삭였다. 승현아, 너랑 내 엄마는 침대 밑에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승현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자 도연은 입술에 손가락을 대어 침묵을 표시했다. 소녀는 몸을 떨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그는 문걸쇠에 손을 얹었지만 아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방금 전에 울부짖는 바람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소리 없이 세었다. 셋, 둘, 하나. 딸깍 하는 소리. 그는 문을 열었다.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짧게 깎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포식자의 눈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도연아.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다시 가져갈 것입니다. 그는 턱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곧바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더 나왔다. 승현은 숨을 멈춘 채 침대 밑에 있는 어머니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소녀는 작은 틈새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 3명과 도연 삼촌 혼자였습니다. 소녀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연 삼촌이 이길까? 밖에서 그 남자는 싱긋 웃으며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위협적으로 가득했다. 2가지 선택이 있어, 도연아. 하나는 넘기는 거고, 2번째는 때리는 거야. 도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먼저 공격을 가했는데 강력한 펀치가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와 그를 뒤로 비틀거리게 했다. 2 후배가 반응하기도 전에 도연은 돌아서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발로 걷어찼다. 또 다른 남자는 셔츠에서 칼을 꺼내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승현은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침대 밑에서 입을 가렸다. 소녀는 바닥에 누워있는 도연 삼촌과 3명의 낯선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들은 어둠 속에서 빙빙 돌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었다. 숨 막히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작은 나무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가 쿵 하고 몸이 바닥에 떨어졌다. 승현이가 숨을 멈췄는데 누가 쓰러졌는지 도연 삼촌이 맞았는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쉬쉬거렸다. 그를 잡아. 승현은 당황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도연 삼촌을 향해 달려들었다. 큰 충돌음이 들리고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가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나무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승현은 침대 밑에서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격렬한 싸움 끝에 작은 나무집은 조용해졌다. 숲 밖에서는 침대 밑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승현은 숨을 멈췄다. 소녀는 감히 움직이지도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어머니 역시 숨이 가빠지는 것을 참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도연 삼촌은 아직 살아 계신가? 도연은 밖으로 나가면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하나를 내렸지만 아직도 2개가 더 남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턱을 비비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잘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내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단지 손에 든 칼을 꽉 쥐었다. 그는 그들에게 수영과 승현의 일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2번째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도연은 돌아서서 피했지만 곧바로 3번째 남자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등을 세게 맞았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무릎이 무너졌다. 이건 더 쉽게 끝날 수도 있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데려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꽉 쥐었다. 주머니에는 가장 중요한 물건인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기억나는군요. 그는 몸을 숙여 도연의 귀에 가까이 대고 복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선택해. 그걸 내주든가 아니면 어머니와 아이를 끌고 나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할게.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수영과 승현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승현은 침대 밑에서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거의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 수연 씨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다.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승현은 머리를 들어 침대 밑의 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도연 삼촌이 그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당신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연 삼촌을 도울 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은 침대 밑에 잊어버린 오래된 나무 막대기에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 아들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승현은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꽉 쥐었다가 용기를 내어 달려나갔다. 그들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승현은 도연 삼촌 옆에 있는 사람을 막대기로 때렸다. 그 남자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도연은 곧바로 기회를 잡아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남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수연도 달려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승현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달리다. 도연이 소리를 질렀다. 승현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엄마의 손을 잡고 끌어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분노하여 소리쳤다. 저들을 막아. 하지만 도연은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칼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안 돼요. 그는 으르렁거렸다. 밖에서는 승현과 수연 씨가 숲으로 달려갔고 소년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몰랐지만 멀리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여전히 싸움 소리가 사나운 채로 울려 퍼졌고 어두운 밤하늘에 귀가 터질 듯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현은 잠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엄마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당황했습니다. 승현아, 돌아오지 마. 하지만 승현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총소리를 듣고 도연 삼촌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용한 밤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멈췄다. 그는 크게 숨을 쉬지도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나무로 된 집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는 맹렬히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긴급했다. 승현아, 달려. 하지만 도연 삼촌이 있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겠는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도연 삼촌. 수연 씨는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때 나무집에서 한 인물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도연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리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길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현이는 도연 삼촌을 소리쳤다. 그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앞으로 달려나갔다. 승현아, 안 돼. 수연 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소녀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 도연은 한쪽 무릎을 꿇고 어깨의 상처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들어 셔츠가 붉게 물들었다. 총을 든 남자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총은 여전히 그에게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좋은 달리기였네요. 그는 빙긋 웃었다.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바로 그때 작은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총잡이가 멈췄다. 승현은 달려나가 도연 바로 앞을 가로막으며 작은 팔을 사납게 뻗었다. 숲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총잡이는 앞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혔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꼬마? 승현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도연 삼촌을 죽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소리쳤다. 그를 죽이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총잡이는 웃었다. 형, 내가 나한테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금이 가다. 뒤에서 나무 막대기가 휘둘려져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수연 여사는 지팡이를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헐떡였다. 승현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 수연 여사는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그들이 깨기 전에 도망가자. 도연은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한 손은 여전히 피가 나는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어요. 그는 승현을 내려다보며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잘하고 있어, 꼬마. 승현은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손짓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어. 숲을 지나면 따라오기 힘들 거야. 수연 여사는 몸이 너무 약해 빨리 걸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승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결의에 차 있었다. 세 사람은 어수선한 나무집을 뒤로 하고 숲의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오래된 숲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세 사람이 간소한 나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연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승현은 숟가락을 집어들고 앞에 놓인 따뜻한 우유잔을 살며시 저은 뒤 도연을 올려다보았다. 도연 삼촌, 소년이 망설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잔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승현은 도연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소년이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고 믿는다. 도연, 승현, 수연 씨의 이야기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용기, 희생,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폭풍 속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속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과거를 가진 남자 도연은 오로지 자신만 지키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어머니와 딸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5살 소년 승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 신뢰하고 보호해준 사람을 위해 일어서서 싸울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인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가족이랑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은 혹독한 도전 과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친절과 용기, 그리고 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